은호가 많이 힘들어해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모아둔 지역 선배님 사진이랑 편지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어요. 성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진짜 다 버렸다고요? 네. 어젯밤에 봉투 들고 나가더니 마치 음식물 쓰레기 버리듯 확 버리더라고요. 성재는 그 자리에 털썩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혁이 이건 너무했다. 30분쯤 지났을까 은우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하고 밝은 옷을 입었지만 부은 눈가는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홍시처럼 빨갛게 부어 있었죠. 은호야. 성재가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은호는 성재를 보며 잠시 멈추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성재 선배님, 오늘은 참 일찍 오셨네요. 성재는 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다 보였습니다. 은호야, 우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인데요? 은호는 수정에게 앞치마를 건네며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저는 이래야 해서요. 은호가 냉정하게 말하자 성재가 벌떡 일어나 은호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은호야. 성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혁이 얘기 나도 들었어. 은호의 손이 순간 딱 멈췄습니다. 무슨 얘기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 성재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자 은호는 눈을 치켜뜨며 쏘아붙였습니다. 성재 선배님이 뭘 그렇게 잘 아신다는 건데요? 혹시 CCTV였어요? 성재는 머쓱하게 고개를 극적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지혁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나도 들으면서 속이 쓰리더라. 위험 걸릴 뻔했어. 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속 시원했어요. 성재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야, 지혁이는 원래 표현이 서툰 애야. 감정은 있어도 입이 고장난 타입이지. 아니에요. 은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절 여자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메뉴판에 없는 음식 주문한 거랑 똑같죠. 성재는 은호 앞에 서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은호야, 우리 같이 지낸 세월도 벌써 9년이잖아. 9년이요? 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내가 그냥 후배라고만 생각한 적 없어. 성재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진지했습니다. 은호는 당황해서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친근한 선배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분위기 이상하게. 성재가 한 걸음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가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지혁이 때문에 속 썩는 거 나는 옆에서 같이 울어줄 수도 있어. 은호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성재 선배님. 은호야. 성재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진심을 꺼냈습니다. 내가 울면 나도 속이 쓰려. 너는 몰랐겠지만 사실 나도 9년간 속으로 위험 앓는 기분이었어. 지혁이는 은호 마음을 끝내 몰라줬지만 나는 안다. 9년 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성재의 말에 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선배님.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은호야, 지혁이는 잊어버려. 그런 사람은 내 옆에 둘 가치도 없어. 은호는 더 귀하게 꽃병에 꽂힌 난초처럼 대접받아야지. 성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던 수정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저 성재 선배가 은호한테? 세상에나 9년 묵은 비밀 사랑 고백이었어? 성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은호야, 우리 9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잖아. 그 정도면 서로 속사정 다 알만하지 않니?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부터 내가 싫어하는 반찬까지. 은호는 혼란스러워 눈을 깜빡였습니다. 선배님, 저는 아직도 지혁이 생각밖에 안 나요. 머리에서 자동 재생이에요. 성재는 안타깝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야.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사실 나는 은호를 좋아한다. 무려 6년 전부터. 그때부터 마음속에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아뒀다. 은호는 깜짝 놀라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6년 동안이나요? 지혁이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말 못했지만 성재가 마침내 속에 쌓아둔 진심을 꺼냈습니다. 나는 은호가 지혁이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포기를 못했어. 마음이 고장난 시계처럼 멈추질 않더라. 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선배님이 저를요? 그래.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이는 은호 마음 제대로 몰라줬지만 나는 안다.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그거 다 봐왔어. 말 그대로 성실 근로자 표창감이야.
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배님, 은호야, 이제 지혁이는 있고 나랑 새로 시작하자. 성재가 조심스레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혁이보다 은호를 더 아껴줄 수 있어. 반찬 투정도 안 하고 생일도 안 까먹고. 그러자 은호는 재빨리 손을 빼냈습니다. 선배님, 저는... 성재는 서두르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대답 안 해도 돼. 천천히 생각해. 사랑은 속도전 아니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성재가 마지막으로 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혁이한테만 목매지 마. 은호 곁에도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가끔 주변도 좀 보라고. 옆에 오래된 선풍기처럼 서 있는 내가 있잖아. 은호는 깜짝 놀라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9년 동안 지혁만 보며 살았는데 그 시간 동안 성재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니. 선배님, 저는... 지금 대답 안 해도 돼. 성재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내가 옆에 있다는 것만 기억해줘. 그리고 성재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성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혁을 잊으려고 발버둥 치던 찰나 갑자기 성재가 고백을 한 겁니다. 게다가 6년 동안 자신을 좋아했다고 고백하다니.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성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다른 시선으로 보니 늘 그냥 듬직한 선배로만 알던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따뜻하고 솔직하고 왠지 정이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성재의 집. 문을 열고 들어오자 거실 소파에 지환이 축 늘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지환아. 언제 왔어? 조금 전이요. 지환은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형, 연락은 왔어? 성재의 표정이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아직이야. 휴대폰도 꺼져 있고 문자도 씹히고. 지환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어때? 아버지는 구직한다고 뛰어다니시는데 나이 많다고 죄다 퇴짜 맞고 있어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그냥 계속 걱정만 하시죠. 하루 종일 아이고 아이고 탄식만 하세요. 솔직히 집이 뉴스 속 시사 토론보다 더 무거워요. 성재가 지환 옆에 앉으며 지환아, 많이 힘들겠네.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안 공기가 숨 막혀요. 저녁 밥상 차려도 국물 맛보다 눈물 맛이 더 많이 납니다. 성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제는 집안 분위기 좀 바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혹시 일자리 하나 있는데 관심 있어? 성재가 슬쩍 오늘 뗐습니다. 지환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설마 또 다단계는 아니겠죠? 성재가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영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자리야. 보디가드요? 지환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 영나가 요즘 스토커 때문에 무서워해서 말이지. 운전도 하고 옆에서 지켜주면 돼. 급여도 괜찮아. 솔직히 시급 따지면 동네 마트 알바보다 훨씬 좋아. 지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폭미한테 뒤통수 맞은 뒤로 모든 의욕이 없었지만 집안 사정이 이런데 빈둥거릴 수는 없었습니다. 형이 부탁하는데 2달쯤 내 시간 빼는 거 기꺼이 해드려야지 뭐. 결국 지환은 결심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정말? 성재가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지환아.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내일부터 가능해? 성재가 되물었습니다. 마침 영나가 내일 전시회 가거든. 같이 가서 운전만 해주면 돼. 알겠습니다.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 순간 백수 모드에서 출근 준비 완료 모드로 업데이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성재의 집. 지환이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현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성재가 영나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영나야, 앞으로 운전 기사 맡아줄 지환이야. 영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소심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환은 순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조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환이라고 합니다. 박영나예요. 영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재가 차 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환아, 영나 잘 부탁한다. 네, 형. 걱정 마세요. 지환이 대답하며 영나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어디로 모시면 될까요? 홍대 갤러리요. 영나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지환은 어색함을 깨보려고 슬쩍 물었습니다. 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영나는 고개를 돌려 지환을 빤히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요.
지환은 당황해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나이를 왜 엄마한테 물어봐요? 주민등록증도 엄마가 보관 중이에요? 영란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개인정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환은 황당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니, 그럼 혈액형도 비밀이에요? 키랑 몸무게도 묻지 말아야 해요? 영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말 못해요. 지환은 운전대를 잡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에휴, 요즘 세대는 나이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는구나. 우리 때는 나이 공개가 기본 옵션이었는데 말이지. 25살이 이렇게까지 엄마 찬스 쓰면 괜찮은 건가? 지환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나가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지환은 체념한 듯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영나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고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화기 너머로 고성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나야, 무슨 일이야? 무슨 사고라도 났니? 아니에요. 운전기사 오빠가 제 나이를 묻는데 말해도 돼요? 지환은 순간 오빠라는 호칭에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오빠라고 하네. 기분 나쁘진 않은데? 고성이가 대답했습니다. 아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말해도 돼. 성재가 소개해준 사람이잖아. 네, 알겠어요. 영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25살이에요. 영나가 담담히 말하자 지환은 잠시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30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영나는 그저 무덤덤하게 반응했습니다. 지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나이 하나 말하는데도 승인 받아야 하나? 이 정도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홍보대사감이네. 홍미보다 5살 어리다지만 참 사는 방식은 완전 딴판이네. 잠시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추자 지환은 옆자리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영란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거나 요구 사항이 많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홍미처럼 에어컨 틀어달라, 라디오 채널 바꿔달라. 아우성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귀는 편하네. 지환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허참, 이런 스타일도 다 있네. 지환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지환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 전시회는 자주 가세요? 영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화가예요. 화가요? 세상에, 대단하시네. 지환이 감탄하자 영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신인이라서요. 지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화가라니 멋있잖아요. 저는 그림 솜씨라고는 달걀후라이밖에 못 그려서 늘 부럽습니다. 영나는 처음으로 지환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그 미소를 본 지환은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차는 갤러리에 도착했습니다. 지환이 먼저 내려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조심히 내려오세요. 감사해요, 오빠. 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시간쯤 걸리실까요? 지환이 물었습니다. 2시간 정도요. 그럼 저는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자 영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오빠도 같이 들어가셔도 돼요. 전시회 보실래요? 지환은 살짝 당황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저는 미술의 문외한이라 액자랑 그림 구분도 못해요. 영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 앞에서 이게 뭔가 싶다 싶은 건 다 현대미술이에요. 지환은 놀라 영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같이 들어가죠. 영나는 기뻐하며 성큼성큼 앞서 걸어갔습니다. 지환은 영나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지. 홍미처럼 까칠하게 굴지도 않고, 물론 나이 말할 때 엄마 허락받는 건 좀 특이하지만 그래도 나쁜 아이는 아니네.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환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홍미에게 상처받고 나서는 여자라는 존재 자체에 마음의 문을 닫아뒀는데 영나의 순수한 모습이 그 굳게 닫힌 문을 살짝 열고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전시된 작품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영나가 한 작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작품은 추상표현주의예요. 영나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색깔로 표현한 거죠. 지환은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알 수 없는 색깔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냥 페인트통 엎은 것 같은데요? 지환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란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게 보여요. 저도 처음엔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헷갈려요. 지환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면서 어떻게 화가가 되셨어요? 순간 영나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엄마가 원하셔서요. 지환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네, 우리 엄마가 원래 예술가의 꿈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형편이 안 돼서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붙잡은 거예요. 지환은 영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엄마 때문에? 이건 거의 예술계 대리 출산이잖아. 바로 그때 영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고성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지환은 속으로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타이밍 참 기가 막히네. 이쯤 되면 엄마가 원격 조정 리모컨까지 들고 있는 거 아냐? 엄마, 저예요. 영나야, 지금 뭐 하고 있니? 고성이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전시회 보고 있어요. 그래? 운전기사는 어때? 괜찮아? 네, 친절하세요. 영란은 힐끔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지환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점심은 뭐 먹을 거야? 고성이가 또 물었습니다. 아직 안 정했어요. 그럼 엄마가 추천해 줄게. 일식 어때? 아니면 파스타? 아니면 뜨끈한 국밥? 지환은 속으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점심 메뉴까지 원격 조종이야? 이건 거의 집밥 배달 서비스인데. 영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자 고성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알아서 하지 마. 내가 고르면 꼭 이상한 거 먹잖아. 영란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어디 갈 거야? 작업실 가려고 했는데요. 운전기사랑 꼭 같이 가. 알겠지? 네. 좋아. 그리고 저녁 7시까지는 꼭 집에 들어와. 알았지? 고성이는 마치 군인에게 지시하듯 일방적으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환은 운전대를 잡은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허참, 이 정도면 엄마가 스케줄러지. 얘는 그냥 몸만 출근하는 거네. 영란은 미안한 표정으로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뭘 죄송해요? 지환이 황당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간섭하시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영란은 작은 목소리로 털어놨습니다. 지환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안 이상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홈쇼핑 반품도 엄마 허락받고 할 판이네. 25살이 이렇게 관리받아도 되나? 영란은 살짝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영나와 지환은 뭔가 얼레리 꼴레리 같은 썸 타는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본격적인 스토리가 펼쳐질 예정이죠.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이게 그냥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말 그대로 뭐야 칸첩 같은 힘이 됩니다. 다음 화는 더 맛깔나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